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암 발생 원인의 무려 30%에서 50%가 바로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암을 막는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63.8%가 일일 에너지 필요량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럼 어떤 음식을 챙겨야 할까요? 오늘은 단 한 가지 채소, 브로콜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 1위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대장암 위험이 최대 26%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작은 브로콜리 반송이 손바닥만 한 크기, 하루 60g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겠죠?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항암 성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과 안동대 공동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양배추, 무순이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무순은 브로콜리보다 무려 4.7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브로콜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십자화과 채소를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니어분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몸의 변화들이 있죠.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며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미각이나 후각도 떨어져서 식욕구진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을 때도 시니어분들에게 맞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브로콜리를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다 파괴됩니다. 그렇다고 생으로 먹기에는 소화가 어렵죠. 그래서 3분 정도만 데치거나 아삭아삭할 정도로만 볶아야 효과가 살아있으면서도 소화하기 편합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브로콜리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스프를 만들어 보세요. 브로콜리와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다음 물을 넣고 15분 정도 끓입니다. 그 다음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처럼 위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가 들어있는 채소를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양배추 한두 잎을 함께 넣고 끓이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맛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브로콜리 죽입니다. 쌀과 브로콜리를 함께 넣고 오래 끓여서 죽으로 만들면 탄수화물과 항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식욕이 없으신 분들이나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리할 때 마늘을 곁들이면 마늘의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서 항암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마늘은 다지거나 으깰 때 알리신이 활성화되니까 조리 바로 직전에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브로콜리가 어떻게 암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암세포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특별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환경, 만성염증이 있는 환경,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을 말이죠. 이런 환경은 주로 어떨 때 만들어질까요? 흰 빵, 흰 쌀, 설탕이 많이 든 과자나 음료수,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을 때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암세포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주고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브로콜리는 장 건강에 필수적이며 변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켜 항암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더더욱 그렇죠? 브로콜리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브로콜리 하나만 먹으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고하는 암 예방 수칙을 보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초록, 토마토의 빨강, 당근의 주황, 가지의 보라 이런 색깔 속에는 각각 다른 파이토케미컬, 즉 천연 항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토마토를 예로 들어볼까요? 토마토의 빨간색 성분인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어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DNA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생블루베리가 비싸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해보세요. 영양 가는 거에 같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4,886명의 유방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유방암 진단 후 36개월 동안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먹은 환자들의 사망 위험이 27% 감소했고 유방암 재발 위험도 21%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브로콜리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암에 걸린 분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또한 일본의 암 예방 연구에서는 하루 2.5온스 약 75g의 브로콜리 새싹을 이달 동안 먹으면 설포라펜이 활성화되어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소화 능력을 고려한 식사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브로콜리를 드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는 계란과 함께 브로콜리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세요. 계란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만나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에는 샐러드에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넣어서 드시면 좋고요. 하지만 생채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브로콜리와 다른 채소들을 함께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브로콜리 스프나 브로콜리 죽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조리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전자레인지 활용법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23분만 돌리세요. 그 다음에 들기름 조금, 다진 마늘, 올리고당, 간장을 넣어서 살짝 무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의 영양도 살리고 맛도 좋아집니다. 압력솥 활용법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압력솥을 활용해보세요. 압력솥에 브로콜리와 쌀, 물을 넣고 죽을 끓이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도 소화 흡수는 훨씬 좋아집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부담 없이 활용하세요.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냉동 브로콜리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브로콜리와 궁합이 좋은 시니어 맞춤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면서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와 두부를 함께 볶아서 드시면 완전 단백질 공급과 함께 항암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력 증강 성분이 들어있어서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 같은 천연 향신료는 음식에 풍미를 더해 식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도리시 생강을 조금 넣으면 소화도 돕고 맛도 좋아집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흰빵, 흰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음료수,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단 음료수나 달콤한 과자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브로콜리를 포함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로 채우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과 닭가슴살, 두부, 삶은 계란 같은 단백질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량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식사 습관도 함께 알아볼까요?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발효 음식도 소화력 강화에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들은 영양가도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충분히 씹으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입에 2030번 정도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브로콜리는 비싼 채소가 아닙니다. 하루 60g이면 작은 송이 반 개 정도니까 한 송이로 이틀은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냉동 브로콜리나 냉동 혼합 채소를 활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가게에도 부담이 없어요. 또한 브로콜리 잎과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잎에는 베타카로틴이, 줄기에는 비타민C가 꽃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잎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치고 줄기는 얇게 썰어서 볶음에 넣으면 됩니다. 계절별 브로콜리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순이 나는 시기니까 브로콜리와 함께 달래, 냉이 같은 봄나물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더운 날씨에 식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차가운 브로콜리 샐러드나 냉국을 만들어 드세요. 가을에는 버섯이나 단호박과 함께 스프로 끓여 드시면 좋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브로콜리 죽이나 찜으로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혼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고요.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면 작게 다져서 볶음밥에 넣거나 치즈와 함께 구워주면 잘 먹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브로콜리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는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시되 비닐봉지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보관하세요. 습도 조절이 되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셨다면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3분 정도만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뺀 다음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혹시 브로콜리만 먹으면 암이 완전히 예방될까요?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물론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WHO에서 발표한 대로 30에 50%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정착하는데 보통 21일에서 66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오늘도 브로콜리를 챙겨 먹어야지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음식이 될 거예요. 실제로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거든요. 변비도 해결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혈당 조절도 안정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브로콜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어요.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비타민 A는 당근의 버금갈 정도로 풍부합니다. 색깔 무지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빨간색 토마토, 붉은 피망, 주황색 당근, 단호박, 노란색 옥수수, 노란 피망, 초록색 브로콜리, 시금치, 보라색까지 자주 양파 하루에 최소 3회 4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녹색 채소를 많이 드셨다면 점심에는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다른 색깔 채소를 선택하는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브로콜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는 브로콜리 반 송이일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브로콜리 한 송이를 사오세요. 들기름과 마늘로 간단히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몸 환경을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브로콜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말이죠.